및 약간 필독.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목요일 4부, 오늘 하루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 생각해보는 코너죠. 키워드로 보는 승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위해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청래입니다. 예, 그리고 평소와는 다른 교통수단을 통해서 또 이렇게 달려와 주신 김민하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주 고마워요. 그래도 평소와 다른 교통수단을 사용하셔가지고. 평소에는 자전거를 타는데 글쎄요. 네, 오늘은 택시를 타고 급하게. 오셨습니다. 네. 예. 어쨌든 뭐 오늘 이제 저게 이 22대 국회가 개원이 됐는데,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가보겠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입니다. 개원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게 이 국회 가는 9호선 이렇게 타면은 처음에는 막 거기 당선인들 막 만나요. 예? 막 만나가지고 어디 가세요? 이제 국회 간다 그러고. 근데 이게 보니까 3주를 못 버티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전부 차 타고 다녀요. 예? 근데 뭐 작심 3일이 아니라 3주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차 타고 다니시는 게 좋은데, 21대 우리가 항상 뭐 희망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조 부원장님은? 아니요. 좀 날씨를 치면 잔뜩 흐린 뭐. 오늘도 흐렸잖아요. 예, 꾸리합니다. 예. 이게 이제 21대 국회가 출발부터 삐걱했잖아요. 그때도 여소야대였고 의석수가 당시에 범야권이 그때는 범야권이 아니었죠. 여권이었죠. 그때 180석 플러스 알파, 정의당이 6석까지 가고 예. 민주당이 180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원 구성 때문에 삐걱거렸어요. 처음에는 전부 가져가지 않았나요? 전부 가져갔죠. 그죠? 예. 그래서 원 구성 날짜로만 보면 한 40일이 채 안 걸렸는데 그게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해서 가는 바람에 그리 됐고요. 예. 국회 부의장이 동의를 해야 했던 정보위원장 빼고는 뭐 거의 다 가져가서 1년 3개월 동안 민주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독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전반기 7개월 놔두고 국민의힘하고 합의가 돼서 하반기 2년 동안에 법사위원장 주기로 하고 정상화가 됐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그 모양새를 꼭 닮아가고 있고 그때보다 더 심각한 것은 법사위원장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장, 무슨 행안위원장, 국토해양위원장, 과기위원장 다 가져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강세로 더 심하게 나오고 있는 형국이어서 출발부터 이게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뭐 전 딴 거 모르겠는데 뭐 가져가든 말든 전 별 상관이 없지만 이 관리의 관습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이것도 사실 법의 영역에 그렇죠. 속하는 데는 건데 이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인데 이게 이렇게 무력화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 그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관례라는 거를 어느 정도 존중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소야대 상황인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특히 이제 야당인 입장에서 과반 이상의 이제 의석수를 점한 사례가 자기들이 이제 처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딜레마가 가령 과거에는 예를 들면은 여대 야소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는 이런 구도가 크게 관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구도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갈 거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야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국회의장을 누가 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건 우리가 일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운영위원장은요? 그렇죠. 운영위원장은 사실은 그 문제에 있어서는 여당이 가져가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또 논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관례를 지킬 필요가 있겠는데 그럼 결국은 얘기가 돌고 돌아서 사실 지금 나 하고 있는 얘기 중에는 제가 볼 때는 운영위원장 같은 거는 무리한 얘기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일종의 협상으로 귀결될 거 아닙니까? 협상에서 가령 법사위원장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이제 확고히 하기 위해서 다른 카드를 내밀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을 모아보면. 근데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그러면 관례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게 애매한 부분이 지금 있는 차원, 그 민주당의 주장을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오히려 관례가 있는데 이 관례를 전적으로 다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사실 합의가 어려운 거다 지금 상황이. 그게 더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제가 볼 때는 합의라든가 협상이라든가 이런 걸 오히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앞서 지난 국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그때도 예를 들면 이 법사위원장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다수당이 양보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막 이 방송에서 드리고 했는데 또는 법사위원장 관련해서는 법사위원장이 너무 권한이 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나누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 결정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이 전략적으로 좀 제한됐던 게 뭐냐면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강하게 그 부분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그냥 이 상임위원장을 이렇게 할 거면 민주당이 다 가져가라고 해라. 그런 것으로 정치적으로 민주당을 상당히 곤란하게 만들려는 어떠한 뭐 흐름을 만들려고 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나와서 민주당이 딱히 뭐 곤란해지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혼란만 더 가중됐던 것 같아서 마지막까지 뭐 국민의힘이 뭐 이런 협상이나 이런 거를 포기하지는 않는 구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네, 관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말씀 제가 조금 들고 지나갈게요. 애매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13대 때 법사위원장 관련된 여야 합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20년 동안 존중되어 오던 거를 민주당이 깬 겁니다. 민주당이 80석을 가졌던 시절에도 보수 정당은 관행과 관습을 존중해서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한 4년 동안 보여주는 거는 전례가 없는 짓이에요. 무슨 일당이고 뭐 국민의 뜻이고 국민의 뜻이 뭐 독식하라는 겁니까? 국민의 뜻이 의회 민주주의의 전통 속에서 빛나는 그 업적들을 다 뭉개고 독재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상임위도 보면은 자기들이 정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5개 특검 법안과 관련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누가 봐도 정치적 계산이고 앞으로 있는 선거를 앞두고 압박을 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무슨 말로 포장을 해도 그는 내가 볼 때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러면 어쨌든 간에 타협의 여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민주당이 지금 법사위원장 고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특검 문제가 또 걸려 있거든요. 가령 특검법을 관철을 시키고 싶은데 패스트 트랙이나 이런 걸 태워서 이제 요걸로 하게 되면은 시일이 오래 걸리니까 법사위원장을 또 가져와서 이걸 훨씬 더 시일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계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계산을 포함해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나 또 민주당의 어떤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종류의 특검들은 특히 지금 제가 볼 때는 요즘 보도나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이 해병대원 특검이나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수용이나 절충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제가 평론가로서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까지 정치적 부분까지 고려해서 여당이 충분히 나서서 대통령도 설득하고 역할을 할 테니까 법사위원장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염려를 놓고 우리한테 넘겨줘라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어야 국민들도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해관계를 떠나서 아 저런 거는 국민의힘이 저렇게도 나오니까 관례를 존중하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에 나온 상황들을 보면은 말씀도 하셨지만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모든 특검에 대해서 특히 이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서 어떤 정략이 있고 탄핵을 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 이런 말씀만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법사위원장 가져가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때 국민들이 과연 그건 관례가 아닙니다라는 반론만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다소 지금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니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저는 아까 그 추미애 의원께서
이 법사위라는 얘기가 얼핏 들어가지고 야, 이 법사위원장을 하실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국방위원장이시네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외통위. 예? 이거 보면 이게 외통위가 사실은 이 저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권 행보라고 네. 보이거든요. 이게 외교 이쪽이요. 예. 그리고 이제 추미애 의원이 국방위로 간 거는 이 해병대원 특검과 관련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지금 사실 이 민주당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탄핵하고 임기 단축 이런 거거든요. 그 압박이죠. 압박입니다. 이게 뭐냐면 무슨 뭐 탄핵의 사유가 될 만한 중차대한 무슨 법률적 하자라든가 네. 무슨 헌법 위반 행위가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도 없고요. 네. 행사소추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임기 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탄핵을 얘기하고 하겠습니까? 임기 단축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헌법 상황에서 대통령의 임기 중임제 문제하고 관련해서 예전에도 여러 차례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중임제 개헌이라는 게 현행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대통령 선거부터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악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이번에도 5개 법안 밀어붙여 갖고 그중에서 4개 법안이 거부권이 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국회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1호 법안 4개이니 뭐니 해가지고 다시 걸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의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 명분이라는 게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국민정서법상으로 걸어가지고 계속 명분 축적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런데 무슨 협치가 있고 상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여러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 선진화법이든 국회 관행이든 절대 다수당은 다 피해갈 수 있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패스트트랙도 그렇고요. 그다음 상임위에서 본회의 지켜보는 것도 그렇고요.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는 것도 다 지금 가능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다 악용해 왔던 거고 21대 국회에서. 그런데 무슨 법사위가 없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닌 거죠. 네. 근데 뭐 어쨌든 참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좀 아까 김영배 의원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그 민주당 당원 당규 개정하는 시도가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많은 언론에서 분석을 하기를 이재명 대표의 대권 행보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아까 김영배 의원도 마지막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의식하지 않으면 이제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뭐 연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전제되어 있는 어떤 앞으로의 어떤 로드맵이 있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민주당 핵심들의 어떤 뭐 공감대랄까요? 뭐라고 할까? 합의 구조랄까요? 이런 것들이 뭐 어느 정도 형성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전 정지 작업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근 행보가 또 예사롭지 않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게 가령 이 전 국민 그에게 25만 원 주자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 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또 민주당 일각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얘기들이 이 1주택자의 종부세 관련해서는 요거는 좀 폐지. 그렇죠. 네. 손을 보자 폐지하자 이런 얘기들도 이전에 이제 물론 종부세에 대해서 뭔가 기준을 낮추자든지 세율에 대해서 좀 건드려 보자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1주택자에 대해서 폐지하자까지는 사실은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얘기가. 그런 것들이 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어떤 대권 플랜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종합을 해보면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대권까지 가는 그러한 어떤 종류의 어떤 이제 공감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형성됐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시동에 걸리고 있다,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지금 그 말씀 하시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요새 국민의힘은 계속 훅훅 맞아요. 민주당 예를 들면은 연금개혁 우리가 그거 국민의힘 안 받을게요. 예? 이렇게 나온다든지 종부세 문제라든지 그죠? 근데 이게 아젠다 선전에서 좀 밀린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야죠. 이거는 뭐 냉정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속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제시되는 메시지가 분명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당규 개정하는 것도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난 뒤에 2년 동안 2년 가까이 있었던 일들을 보면은 민주당의 수십 년 역사에서 쌓아 올렸던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 골격들을 허무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후유증은 언젠가 민주당 구성원들이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대선 1년 전에 최고위원이나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되는 문제를 지금 거론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방선거. 예, 지방선거가 2026년 3월에 있기 때문에 2026년 3월 시점이 6월일 거예요.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는 6월이죠. 6월이고 예. 당 대표를 그만둬야 되는 게 3월이죠. 3월에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때 그만두면 지방선거 지휘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런 핑계인데 그게 핑계라면 대표 임기 단축을 하면 되죠. 그죠? 임기 단축을 하면 되지. 굳이 남아갖고 그때 헷갈릴 때까지 있을 이유는 없는데 아무튼 그런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가는 치르게 되겠지만 민주당은 앞으로 있는 선거 일정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26년 지방선거. 그 1년 뒤에 대통령 선거. 그렇죠. 그 1년 뒤에 총선 3년 동안의 주요 선거가 3개 연달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그걸 염두에 두고 당 전략을 짜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국민의힘은 경각심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반성해야 될 때문이라고 보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당을 움직여가고 구성해 나가는 주요 구성원들이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이 미흡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예. 빨리 전열을 정비해서 전략적인 관점을 가지고 당 운영에 나서야 된다. 국민에 대해서 메시지도 그 차원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딴 거 다 좋아요. 근데 국회의장을 당원 중심으로 아니 당원도 한 20% 국회의장 뽑는데 참여한다. 이거는 대의제를 좀 훼손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뭐 대의제 훼손까지 거론할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국회의장은 국민의 국회의장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다수당에서 그걸 정한다 하더라도 다수당에서 정할 때 국회의원이 정하는 건 이론적으로 국회의원은 어쨌든 선출직이기 때문에 대의를 대행할 수가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당원은 우리가 언제 맡긴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할 때 예. 당에서 그냥 당의 국회의장 후보인 것이죠. 당의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할 때 거기에 당원의 뭐 몇 퍼센트 20%를 뭐 이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게 한다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국회의장의 선출권을 주는 게 아니라 국회의장 후보에 대한 선출권을 주는 개념일 텐데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그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뭐 개념 설명이나 이론 설명을 이런 방식으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국 국회의장 후보가 이 당원들이 원하는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맞아요. 당원 여론의 어떤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강구해낸 어떤 대책 아니겠습니까? 20%라고 하면 왜 20%입니까? 근거가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면 답할 게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단기적인 시선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상임위원장은 그러면 왜 당원 예를 들면은 그리고 또는 여러 가지 어쨌든 국회 직책이나 또는 아니면 뭐 여러 당직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당직이나 모든 국회에서의 어떤 국회의원들이 가져가야 될 어떤 직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당원의 어떤 투표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장할 것이냐 예. 이런 질문들이 다 연이어서 나올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그게 어떤 뭐 바람직한 것이냐 가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을 뽑을 때 예.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그 국회의장 후보에 대한 정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원들은 그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게 왜곡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없이 당장에 불 끄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알겠습니다.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시간이 후딱 갔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여의도연구원 조청래 전 부원장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